네, 이번 시간에는 계곡형 저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곡형 저수지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터가 세답니다. 네, 터가 셉니다. 계곡형 저수지는. 그래서 좀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지형 저수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계곡형 저수지인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계곡형 저수지는 한마디로 계곡에 물을 대놓은 거죠. 보통 보면 여러분 낚시하러 가면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앞에 제방이 있죠, 제방이. 근데 실제 속에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형태죠. 이게 계곡형 저수지. 평지형 저수지는 이게 평평한 형태고, 그래서 수심이 주로 깊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물이 맑고, 그리고 주로 대형 저수지들 중에 계곡형들이 많습니다. 좀 우선은 계곡형이라고 할지라도 대형 저수지인지 소형 저수지인지를 알 필요 있죠. 이건 한 5,000평이면 큰가요? 잘 모르겠네. 5,000평 이하. 거기가 어디 따로 딱히 갈 데가 없는 저수지들 있죠. 네. 이거는 평지형 같은 성격도 가집니다. 근데 대형은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평지형처럼 대응하면 되니까. 제가 다니던 저수지에 아주 큰 가뭄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디까지 됐나 하면 보통 우리 낚시터에 가면 제방 쪽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제일 위에 보이는 여기는 뚝이죠, 뚝. 그죠? 그 다음에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축으로. 보통 만수가 되면 만수시에 이 정도 이렇게 수위가 차오르고 이 위에는 이제 잔디가 보이죠. 여기 석축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시야에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던 저수지가 수위가 줄었을 때를 봤어요. 어디까지 줄었나 하면 석축이 끝나는 데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는 평평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비슷한 경사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 정도 자리에서 낚시를 했는데 낚싯대를 던져봤더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18척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지대의 수심이 4m 나왔어요. 절대 얕은 수심이 아닌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면 이 수심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만 해도 한 7m가 되고 이게 한 4m가 되고 더 내려오면 더 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석축 쪽에 이쪽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그림을 한번 보통 계곡지는 제방이 있으면 보통 뭐 이렇게 생겼죠. 계곡지들이 어디에가 수심이 깊나 하면 계곡지는 이쪽이 수심이 깊어요. 보통 여기가 보통 뭐 급경사 혹은 뭐 직벽. 제가 여기 이쪽에도 낚시를 해봤는데 15m를 내려가도 그만큼 더 남아 있더라고요. 결국 제가 다녔던 이 저수지는 가운데 수심이 엄청나게 깊었다는 거죠. 우리 왜 저수지들 보면 보통 이렇게 보면 제방 정상에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다 제방이죠. 근데 위에 올라가 보면 별로 안 깊게 보이는데 밑에는 이만큼 쌓여 있죠. 이만큼까지 아니더라도 실제 저수지 한가운데의 수심은 이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어요. 좀 큰 저수지다 싶으면 가운데의 수심은 15m, 20m는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계곡형 저수지는 숨을 곳이 많아요. 뭐 연안에서 멀어지면 그게 동시에 깊어지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어들이 주로 어디 있겠습니까? 산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멀리 깊이 이렇게 머무는 거죠. 이렇게 머물면서 얘들은 회유를 합니다. 무리 지어서. 근데 이 회유도 코스가 있어요. 아무데나 회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이 활동하기 좋은 곳, 또 숨기 좋은 곳, 경계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 위주로 가죠. 그러니까 회유로가 아닌 곳에 앉아 있으면 꽝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거기에다가 계속 뭐 오늘 꽝 치고 다음에도 꽝 치고 이러면서 떡밥을 계속 넣어주면서 고기들을 유혹하면 한참 몇 번 시도하다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가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계곡지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곡지는 계절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고활성일 때는 뭐 회유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딩 타임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폭조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거 한번 했다고 난 낚시 잘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고, 그만큼 계곡지는 자연이 우세한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특히 물이 맑아요. 그러면 연안으로 고기가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계곡지는 제 상식으로는 15척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다니는 곳들 중에 손이 탄 곳은 21척 이상이 기본이에요. 쉽지가 않죠. 그 경기도 지역, 충청도 지역에 보시면 거기 관리형 저수지 있죠. 계곡지. 여기랑은 달라요. 여기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계속 먹이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습이 돼 있는 곳이죠. 그렇지만 지방에, 남부 지방에는 이제 여러분 쓰시는 말 그대로 생노지입니다. 생노지.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늘 가는 자리에는 고기가 돌아주지만 생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는 꽝칠 각오하고 가야 돼요. 더군다나 계곡지는 수위 변동에 따라서 수심의 변화가 심하죠. 수위 변동하면 이게 줄 때도 쫙쫙 줄죠. 수심이 있으니까. 수심 변화로 고기가 이동도 심하게 하죠. 그래서 배수기 혹은 뭐 이렇게 갈수기라고 부르는 이런 시즌이 되면 고기들은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저수지 있으면 이 가운데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나와서 돌고 들어가고 필요할 때 나와서 돌고 들어가고 이게 다예요. 여기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항 기복이 아주 심한 것이 계곡지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깊고 먼 곳, 이건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신처 근처, 이것도 근데 물속을 모르니까요. 장애물이 있는 곳에는 큰 애들이 좀 숨기 좋으면 그쪽에 주로 있고, 그리고 저수지의 원물길 있어요. 원물길 자리. 예전에 전통붕어 낚시에서도 똑같은 개념인데, 예를 들면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저수지가 물을 대기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물길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물이 이제 저장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니까 전체가 이렇게 있는 거지, 원래는 이 물길이 있어요. 물이 줄면 줄수록 배수기는 이 물길 가까이에 고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물 내려오는 곳, 그 다음에 깊은 곳, 이런 걸 찾아야죠. 그 다음 무너미 쪽으로, 물이 빠질수록 밑으로 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 모인 자리, 자주 낚시하는 자리, 그것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밥이 계속, 우리는 집어에서 하는 떡밥 낚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아무 자리에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기가 몰려 들어와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계곡지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아주 민감하고 또 그날 물의 탁도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르고, 심지어 노지에 익숙한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대형어 터뜨리면 고기 다 끌고 나간다 라고 말해요. 그만큼 이 한 마리 탁 터뜨리면 진짜 반응이 확 사라지는 경험을 해봐요, 계곡지는. 그리고 소음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건데, 옆에서 누가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좌대 위치를 바꾼다고 소리를 내거나 뭐 고기를 빼다가 철푸덕 많이 거렸다거나, 네. 뭐 고기 팅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도로에 자동차 지나가면 이런 거에도 고기가 다 빠져요. 그러니까 뭐 혼자 좋다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러면 이제 더 하겠죠. 그리고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바로 빠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몇 번 던져서 맞추고, 한 번 하고 몇 번 던져서 맞추고, 그렇게 하니까 낚시가 결코 쉽지 않죠. 그래도 이 계곡지에서 나는 하루 종일 한 마리만 잡고는 못 있겠다, 그렇게 하면 낚시 무슨 재미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상류로 가세요. 상류는 상대적으로 작은 붕어들이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개체수가 조금 나은 곳이 상류입니다. 또 상류는 전통 낚시 하는 분들이 항상 자리 잡는 그런 얕은 수심 많아요. 얕은 수심. 실제로 우리는 깊은 수심 낚시를 좀 선호하는 편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얕은 수심 낚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에 무슨 보리가 들어갔든 떡밥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가도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 덜 생자리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곳은 주로 장척으로도 얕은 수심인 경우가 많죠. 전통 낚시꾼들이 앉아있는 자리들이 대부분 그렇죠. 공부도 좀 하고 내 혼자 집중해서 낚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보다는 생자리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깊은 수심 생자리를 발굴해낼 필요가 있어요. 네. 대신에 이거는 내 자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봐야 돼요. 저도 계곡지를 가면 이제 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1꽝 한번 하고 뭐 2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낱마리를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그냥 뭐 낚시를 똑같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찌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내 낚시가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지를 집에서 공부해 가지고 다음 조행으로 가요. 실제로 저는 최근에 낚시해서 여기서 꽝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낚시에서 낱마리 했고,
세 번째 낚시에서는 조과를 훨씬 올릴 수 있었어요. 그냥 똑같이 해서 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을 변화를 계속 줘가면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자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내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자기 포인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가보시면 주로 직벽지대를 생으로 뚫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멘탈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상류 다음으로 많이 앉는 곳이 제방입니다. 그 저수지에 이 중층인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거기는 제방에는 이미 고기들이 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겠다 싶으면 제방의 가운데부터 공략을 해 나가시면 돼요. 뭐 제일 기본적인 것은 바닥부터 공략을 하는데 문제는 석축 때문에 채비 뜯김이 굉장히 심하죠. 이럴 때는 초이 길이 바닥 제등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건 아직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초이 길이에서부터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띄우기. 근데 또 1.5m권 공략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치어 수준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목줄이 길어야 유리해요. 계곡지 고기는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방에서 수심 4m를 공략해야 된다. 18척으로 4m 공략해야 된다. 그러면 편납량을 5에서 6cm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찌는 튜브 톱으로 시작하고 보통 1.2에서 1.6 사이 튜브 톱을 시작하고 목줄 길이를 최소 45에서 60 이 정도로 하고 50에 65 이렇게는 공략해 봐야 돼요. 이거보다 짧은 목줄로 하면 스스로 가능성을 많이 줄이는 게 됩니다. 띄워도 마찬가지 이 목줄 길이 그대로. 그래서 최대한 고기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 목줄 길이가 천편일률 똑같아요. 30에 40. KTX 타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고기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활성이 좋다. 정말 활성이 좋다. 그러면 48에 60 이 정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저는 50에 65 정도로 추천을 해요. (60에 75도) 해요. 저는 저기 무크톱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저만 입질을 받았어요. 중간에 고기가 바늘 털이 해가지고 나가서 그렇지. 근데 이거에 걸린 고기가요 아주 얕게 걸렸어요. 입에. 그만큼 까다롭게 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비들을 무시하고는 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계곡지는 초심자에게는 비추입니다. 비추.
기본기가 탄탄해야 계곡지에 가서,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계곡지에 가서 도전해 보세요. 근데 아직 기본기가 약한 사람은 계곡지에 가면 멘붕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만져보다가 희한한 낚시 하다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보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그런, 왜? 이 조항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는 개체수가 많고 활성이 좋은 곳에서 이런 곳에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곡지로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계곡지 낚시도 하시기를 바라요. 상황에는 계곡지밖에 없다 그러면 뭐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죠. 낚시는 계곡지 낚시가 재밌습니다. 솔직히 다이나믹하고, 평지형 저수지에 있는 붕어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에 비해서 계곡지 붕어들이 월등하게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재밌습니다. 어려운 게 재밌는 사람은 계곡지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괜히 이 낚시에 대해서 더 힘들어하고 실증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곡지도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